그렇게 해서 이제 면접 장소에 찾아갔는데 거기 이제 그 회사의 부사장님이시자 그 연구소 소장님이신 분이 저의 이제 면접을 하러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이랑 인사를 나눴고 제 소개를 좀 잠깐 드렸는데 처음에 제 이력서랑 이런 것들을 미리 보내드렸었지만 이제 간단히 소개 드리고 할 때 크게 관심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력서도 좀 뭔가 나름 열심히 썼는데 근데 이제 그거 보시고 뭐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드릴까 했는데 뭐 이런 건 됐고 이제 뭐 일단 궁금한 것들 먼저 물어볼게요 이러시면서 저한테 이제 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면접 보면서 든 생각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여기 왔구나. 근데 이제 그 주선해준 집사님께서 제 면접이 끝난 뒤에 알려주신 건데 저희 면접을 보신 그 부사장님께서 사실은 굉장히 깐깐하고 어떻게 보면 좀 까탈스러우시고 그래서 자기 만족을 하시는 그런 선이 굉장히 기준이 높으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부사장님한테 이제 한 친구가 있는데 혹시 면접 한번 봐보게 할 생각 없냐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부사장님은 사실 단칼에 안 본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애냐 하니까 간단히 설명을 하셨는데 더더욱 안 본다라고 이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제 한번 면접을 본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바로 탈락시켜버리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부사장님이 그러면은 면접 한 번만 봐보겠다 이 정도로 된 거라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 상태로 이제 제가 나간 거였는데 사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사장님은 그냥 얘는 하도 뭐가 없는 애니까 그러니까 뭐가 베이스가 없는 친구다 보니까 정말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는 거고 이 면접 자체가 그래서 저한테도 안 좋고 그분한테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 낭비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보고 한번 아니다 싶으면 그냥 빠르게 그냥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첫 번째 과제를 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로봇공학 관련된 책이었는데 그 책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은 그냥 로봇에 대해서 설명하는 로봇공학 개론 이런 책도 아니었고 그냥 바로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자율주행에 관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일반인들은 뭐 더더욱 어렵고 이게 이제 그쪽 개발하시는 분들도 이게 자율주행에 대해서 완전 처음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꽤 이제 애를 먹을 만한 그런 책이었는데 저는 아예 그냥 관련 지식이 없었고 지금 뭐 독학부터 해서 공부한 지도 뭐 끽해봐야 반년인데 사실 전혀 기대를 안 하시고 이제 그런 책을 내주셨던 거였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회사에서 바로 직면에 있는 문제가 그 자율주행 그 로봇에 관한 개발이 하나 있어가지고 당연히 뭐 못할 건 알지만 얘가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보자 라는 취지에서 그걸 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받아보니까 진짜 300~4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었고 정말 이제 뭐 펼쳐봤을 때 이제 막막했는데 저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접근했냐면은 사실 이거는 그냥 읽어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이제 뭔가 어떻게 뭐 플랜을 세우기에도 참 난해한 책이어가지고 일단 무작정 첫 번째는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읽으니까 정말 더욱더 절망적이었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자 하고 한 번 더 읽었습니다. 2회 독재 하니까 조금 갈피가 잡히더라고요. 갈피가 잡혔다는 거는 내용이 이해됐다는 뜻은 당연히 아니고 이걸 어떻게 봐야겠다라는 이 책을 어떻게 공부해 봐야겠다라는 갈피가 잡혀가지고 또 세 번째 읽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그 챕터가 한 20챕터 정도 되는 책이었는데 이제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과 이제 두 번을 읽어봤으니까 무슨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지는 아니까 이게 앞에 나온 내용, 뒤에 나온 내용들을 서로 그 인과관계를 다 생각을 하면서 이게 서로 다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 맥락을 좀 찾아보고자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읽었고 그렇게 해서 또 사회독도 비슷한 식으로 맥락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 책에서 또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사실 이게 뭐 소설이나 이런 거기 아니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찾기 더더욱 어려운 책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여기서는 어떤 것들을 여기서 알려주고자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파악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4번 정도 읽으니까 이제는 조금 감이 잡히더라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얽혀 있고 이 책의 내용이 어떻게 얽혀 있고 결국에 이게 큰 틀로 봤을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이제 좀 큰 틀로서 이제 그 책의 내용이 이해가 됐고 그렇게 해서 또 2번을 더 읽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총 한 5에서 6회독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읽을 때에는 이제 그 큰 틀은 다 이해됐으니까 좀 더 세밀한 부분, 세부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읽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상 이제 더 읽을 수는 없었는데 그 정도 읽으니까 이제 여기서 어떤 내용을 알려주는 거구나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구나를 많이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읽었을 때는 정말 너무 막막했었는데 그때 돼서는 이게 무슨 말 하는지도 좀 알 것 같고 당연히 중간에 이제 자료 조사도 많이 하면서 읽고 하다 보니까 사실 2주 동안은 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을지 모를 정도로 그 한 300~400페이지 되는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발표 준비까지 하고 사실 발표 준비가 어떻게 보면 또 제일 중요한 관건이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봤다 한들 발표를 이제 못하면 꽝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발표 준비나 이런 것들 배우기 정말 좋은 곳이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좀 이게 나의 약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약점으로 보지 않게끔 하자. 그래서 거기에 좀 많이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거의 이제 책을 읽는데 쓰는 시간만큼 발표 준비에도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에도 사실 거기서는 그런 것까지 요구는 안 하셨는데 그냥 책 읽어보고 이해를 하고 프레젠테이션까지 해봐라 이 정도 하셨는데 책에 있는 것들 진짜 할 줄도 모르지만 그냥 하나하나 이제 실행도 시켜보고 직접 책에 나온 내용들을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엄청 많은 이제 실패를 겪고 이제 에러도 많이 나고 했었는데 결국에 하나하나 책에서 말하는 대로 좀 실행도 되고 하면서 어느 정도 그것들을 이제 발표 자료에 넣을 수 있는 수준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제로 내가 이걸 이해한 거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제 적용할 수 있게끔 실행까지 해봤다라는 그 영상이나 이런 것까지 발표 자료 첨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갔더니 그걸 보시고는 이제 일단 좀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국 면접 끝나고 나서 알려주셨지만 그 당시에는 좀 그런 것들을 티내지는 않으셨고 진짜 말 그대로 별말 없이 한 줄만 더 해보자 해서 또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파이썬이라는 언어에서 좀 당장 좀 이 회사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얼마나 내가 그걸 사용할 수 있나 활용할 수 있나 그걸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그걸 내주셨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사실 책에서 많이 그 책 발표할 때 많이 좀 감명 깊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기대한 바는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율주행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자율주행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만 얘기를 해도 꽤 충분하겠다 싶으셨던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이제 거기서 실제로 막 테스트까지 해보고 그러던 거 또 성공까지 시켜서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감명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분께서는 이제 여러 대학원이나 또 대학 학부생들 3, 4학년들 이제 뭐 연구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을 방학 때마다 인턴으로 좀 많이 받아서 좀 같이 일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최근에는 또 이제 그 책을 가지고 그 인턴 뭐 대학원생도 있었고 학부생들도 있었는데 그 인턴들한테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좀 세미나를 해주시고 한번 좀 학습을 해와라 하고 이제 좀 그 내용을 주셨었는데 사실 그 학생들이 거의 그냥 대부분 뭐 이렇게 이해를 못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좀 만족스럽지 못하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그렇게 어렵나? 그래서 본인이 보시기에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이게 사람들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한테도 이제 그렇게 큰 기대는 안 거셨던 것 같은데 제가 보여줬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분께서 그 당시에 하셨던 말씀으로는 뭔가 되게 대학원생들보다도 퀄리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서 이게 좀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내가 너무 뭐 학위나 학벌이나 스펙이나 이런 것들에 치중돼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진짜 일을 잘하고 뭔가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 또 못 알아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이제 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2번째로 내주셨던 과제에서도
이게 내가 당장 만약에 나를 뽑게 된다면은 일단 책 발표를 보고 감명을 받으시긴 했는데 날 당장 뽑게 된다면은 얘가 근데 진짜 일을 할 수 있냐 없냐는 또 다른 문제니까 얘가 그냥 이해력만 좋고 일은 못하면 또 그거는 별로 이제 뽑을 사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내주신 게 정말 실무적인 부분들을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당장 여기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들어와서 한다면 완전 신입이고 첫 직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을 완전 처음부터 하나부터 1부터 다 배워야 되는 건데 그랬을 때 얘가 어느 부분까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따라올 수 있는지 보고자 해서 두 번째 그 과제를 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독학을 하면서도 이제 그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공부하면서도 좀 여러 가지 좀 꽤 많은 부분들을 이해를 하긴 했고 뭐 제가 잘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당연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좀 자신이 있었던 그런 분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성실히 해서 가니까 그거 보시고도 이 친구는 지금 당장 일을 또 투입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를 이제 최종으로 뽑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다 한 번에 놓고 면접에서 다 테스트를 하셨던 것 같은데 다행히도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의 기준을 좀 만족시켜 드렸고 또 제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그분도 한번 정말 이 스펙만 놓고 보면 정말 믿을 구석 하나 없지만 그래도 그냥 얘가 지금 이 면접에서 보여준 그 퍼포먼스 하나 믿고 한번 뽑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저를 뽑게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취직하자마자 거의 빠른 시일 내로 이제 그 작업들을 투입이 되었고 실제 개발 업무들에 좀 투입이 되어서 같이 좀 그렇게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뭐 제 스스로만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실제 성과까지 내는 데까지도 가게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는 일은 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그게 불과 한 1년 2개월쯤 됐을 때 입사한 지 1년 2개월쯤 됐을 때 처음으로 제가 그냥 주도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맡아서 그렇게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 능력을 좀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기회가 지금 회사에서 좀 많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특별하다면 특별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케이스로 좀 뭐 취업도 했고 이제 지금 직장 생활도 어느 정도 좀 잘 되어가고 있는 편이긴 한데 근데 사실 학업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뭐 좋은 대학을 가고 뭐 열심히 공부해서 또 어떤 것들을 뭐 자격증을 따고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고 값진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노력 자체는 절대 무시될 수 없고 또 그리고 그만한 노력을 한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나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은 그만큼 값진 성과들을 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연한 이제 그런 보상과 그런 성취가 따라오는 것들은 당연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좀 이렇게 꼭 학위가 막 충분한 학위가 없더라도 아니면 충분한 스펙이 없더라도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다고 뭐 그러면 살아갈 방법이 없느냐? 그건 당연히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 뭐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고3 그리고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취준생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뭐 취업이라든지 대학 진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 나의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그 길을 따라서 걷는 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사실 근데 그런 목표를 나의 목표를 내가 대학이나 뭐 어떤 특정 회사 여기에 놓는 게 아니라 나의 부르심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그거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놓고 딱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선택을 한다면은 사실 그 과정에서 오는 뭐 학위나 뭐 어떤 나의 특정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기회들이 또 인생에서 주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그리고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사실 많이들 불안해 하잖아요. 이게 내가 여기 못 가면 어떡하지? 이 대학에 못 붙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저 회사에 꼭 들어가야 되겠는데 저기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사실 이런 불안감도 있고 여러 가지, 난 끝까지 취직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의지해서 나간다면은 사실 그 부분들은 불안해할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정말 하나님께 강하게 의지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 당시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심을 구해서 나갔을 때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정말 내가 너무 불안하다면은 그건 이제 나의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의지를 하겠다라고 나아간다면은 그것들은 이제 정말 충분한 인생에서 기회가 찾아올 것이고,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누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게 막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회사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일 최고의 길을 준비를 해서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특정 대학이라든지 특정 회사라든지 아니면 특정 뭐 작은 목표들 이런 거에 포커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예비해 주셨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더 오픈 마인드로, 내가 너무 한 곳에서만 매몰되어 있지 않고 여러 시야를 좀 넓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들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그거를 이제 100%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다 보면은 단순히 뭐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 뭐 다른 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가 정부라든지 거기서 이제 과제 같은 것들을 맡아서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좀 그 기관들에서 거기 이제 이 과제 참여하는 연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제 학위 정보를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4년제 학위가 없으면은 이 과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실력과 뭐 능력과 상관없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좀 일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학위 같은 것들은 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을 좀 느껴서 이게 처음에 좀 취직하게 되고 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 없이도 제가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 안에서 이렇게 또 취업할 수 있었지만, 또 거기서 또 멈추면은 이제 그건 이제 안 된다고 좀 느껴서 이제 발전은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저도 이제 어떤 부분에서 발전하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었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도 내가 그럼 여기서는 그럼 나는 저 과제에 참여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타협보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적어도 내 능력을 넓혀 나가는 데 있어서 결격사원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학위 자체는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버 대학교라고 해서 이제 뭐 일과 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원격으로 뭐 온라인 강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그 대학교, 4년제 대학교인데 그 학위는 4년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는 일이랑 병행을 해서 학업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럴 거면은 대학을 마치고 가지 왜 이렇게 일하면서 굳이 힘들게 이제 대학교를 또 다니냐. 그리고 또 이제 그 대학교가 또 이제 뭐 네임밸류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왜 그렇게 굳이 했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는데,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마다 다 그 부르심은 건 다 다르고 그 과정 자체는 다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그때 기회들을 주셨었고, 저는 그것들을 이제 붙잡았고 그들 취해서 이제 그런 삶을 누리게 됐는데, 거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더 발전하고자 지금 그런 것들을 선택한 것이지, 내가 만약에 결국엔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럼 다른 거 모르겠고 다 이제 대학교 가야 된다니까 학교로 돌아가서 하자, 그렇게 끝마쳤을 때는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또 이런 하나님의 호의를 충분히 누리면서 이런 삶들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또 궁금증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은 뭐 학교 공부도 같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럼에도 느끼는 바는 결국에는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의 최고의 삶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계속 이제 느끼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단순히 지금 뭐 회사 다니고 뭐 학교 공부하고 이런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이제 호의들이 제 삶에 또 찾아오고 있고 앞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내가 순종해서 걷고자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정말 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정말 끝은 창대하리라 할 것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고, 혹시 이런 비슷한 고민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한번 정말 내가 나 자신에 너무 좀 집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 당연히 힘든 상황일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좀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해서 한번 그분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주시려고 하나 정말 열어놓고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그 삶들을 함께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